네, 우리 증시 이 좀처럼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어제 조정이 좀 나왔지만 오늘도 이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흐름 자체가 양호한데요. 화면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매물을 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매도, 비차익거래 매수 우위입니다. 합계로는 매도 우위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정도 오르고 있고요. 1124원대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가 부진하고요. 중소형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업종이 1.5% 업종지수 상승하고 있는데요. 메리츠화재 3.2%, 현대해상 2.5%, 한화손해보험이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저축은행 상한가 행진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서울저축은행 역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대형저축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금융지주사들의 대형저축은행 인수를 돕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솔로몬저축은행은 어제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는데 오늘 역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업종에서는 부산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이렇게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종 한번 살펴볼까요? 신세계 0.8% 오르고 있고요. 롯데쇼핑 0.6% 오르고 있습니다. 증권업종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HMC투자증권, 신영증권, 하나증권 이렇게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저조한 그런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금속업종인데요. 0.8% 내리고 있고요. 포스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7% 내리고 있습니다. 고려해양 같은 경우는 1.2%나 내리고 있고요. 현대제철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매출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죠. 하지만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대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0.2% 오르고 있고요. LG이노텍 0.7%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별 주요 등락률을 살펴봤습니다. 네, 수급을 중심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장은 조정의 폭이 장중 조정이라든지 하루 이틀 조정에 그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장의 모습은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모습을 그대로 실현해주고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명년 새해가 밝은 지, 장이 시작한 지 이제 오늘로써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 또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오늘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도 아침 시초가 개파락한 이후에 오히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세가 장 초반 이어지면서 곧바로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일장에서도 코스피 시장, 형격인 코스피 시장은 다소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아웃격인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만약에 장이 여기서 고점을 찍고 꺾여서 조정권으로 들어간다면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이 같이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그 조정 또한 단기적이고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활발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장 초반 소폭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규모 또한 미진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서의 추가 상승의 무게 비중을 둔 그런 매매 전략을 세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오늘도 조정은 매수의 전략으로 임하셔도 무난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을 살짝 살펴보면서 국내 시장 수급 동향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25포인트, 0.2%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시장은 또 7포인트가 상승하면서
또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예, 여전히 강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장이었죠. 조정을 받는다 하지만 신고가 인질에 따른 눌림목의 과정이죠. 어제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나스닥 시장입니다. 나스닥 시장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꾸준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죠. 지금은 뭐 갭상승이라든지 뭐 급등하는 양상보다는 계속해서 지난해 연말부터 미국 시장도 계속해서 장중의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은 일본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시장이 지금 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일본 시장은 약보합세로 출발하는 모습이죠. 14포인트, 0.1%가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도 상대적으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일본 니케이 지수가 상승대에 합류했습니다만 사실 그 전에 보면 조금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보면 다른 나라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도 조정을 충분히 받은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지난 12월의 기간 조정의 모습이 추가 상승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해드렸다시피 여전히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죠. 유럽 증시의 흐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서 이제 중국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이 지난 연말부터 불거졌던 금리 인상, 이에 따른 출구 전략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중국 증시도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부터 주가의 조정과 기간의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중국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2850포인트 라인이 1차 저항선입니다. 왜? 횡보하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 다음 2700포인트 라인이 이 라인이 지지선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눌러주는 이런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상승 전환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최소한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전형적인 하락이다 아니면 하락 반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원 70전 상승한 1124원인데요. 원달러 환율 차트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1120원 선이 그렇죠. 지지선 라인이죠. 그러면 1120원에서 1160원 사이에서만 환율이 움직여준다면 큰 무리 없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이 상승하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상초간 소폭 매도하고는 있습니다만 환율이 안정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제 의견이 아니라 외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추가 하락 1120원 이하로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 외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본다면 환율 시장도 국내 시장, 주식 시장에는 우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오늘의 소폭 매도도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지수가 추가 하락을 보일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 전환 가능성도 충분히 야기할 수 있는,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흐름 오늘 아침 시초가 개파락하는 모습이 나쁘지 않습니다. 개파락 출발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점 매수가 형성되면서 양봉으로 금일장을 마감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일 사상 최고치 어차피 지난 2007년도 11월이었습니다. 자, 월봉의 차트의 모습을 보면 확연히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월봉입니다. 지난 2007년도 이게 11월 달이었거든요. 11월 달 이 고점이 2085포인트입니다. 2085. 그렇죠? 2085포인트를 돌파하니까 돌파했다는 눌림목의 과정입니다. 어제 나타났던 것이. 항상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돌파했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눌렸다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 조정 또한 지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2007년도의 고점 돌파 이후에 눌림목의 과정이 아닌가. 월봉으로 보면 그대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일봉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래서 어제장의 조정 또한 이제 조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추가 더 상승하기 위한 그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움츠린다고 하죠. 그런 움츠림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국내 시장도 2050포인트 라인 또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조정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며 기간도 크게
투자자들이 우려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은 항상 상승하게 되면 차익 실현 매도 물량에서 되밀리는 과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일단 팔고서 주말을 맞이하자 하는 인식이 강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시초가는 갭 하락하는 하락 출발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지고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수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주가가 언젠가는 고점을 찍을 겁니다. 그러나 맨날 고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죠. 예, 주식 투자는 예측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현재 시장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투자라고 본다면 지금의 흐름 자체는 여전히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 세우시기 바라고요.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내 시장의 상승 기조가 사실 고점이라고 예상하셨다면 이미 더 이제까지 끌고 오신 분이 없을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차트도 지난해 6월 이후부터 이렇게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의 모습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했다면 이 큰 장을 먹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추세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쌍봉의 패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임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오늘장의 조정 출발 또한 두려워할 필요 없겠고, 조정을 맞는다면 매수의 전략으로 임하셔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마무리 전략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서 어떠한 수급 동향, 매수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움직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물론 전일장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전일장에서 국내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대차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현대차를 무려 1,061억 원 매수했습니다. 다시 지난 12월 달에 매수했던, 작년에 매수했던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580억, 하나금융지주를 308억 원, 기아차, 신한지주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포스코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포스코를 369억 원 매수하면서 하이닉스, 삼성 SDI, 현대건설, 삼성생명 등을 매수하는, 그래서 가장 많이 매수하는 5개 종목의 모습을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투자 매수 상위를 보였던 종목군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철강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IT, 그렇죠? 하이닉스를 양매수했네요. 기관 IT, 그리고 금융, 저축은행을 은행에 인수하게 한다 하는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정을 받았던 은행주들이 오늘은 지수가 약세 국면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일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패턴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업종 대표주를 포함한 대형주 위주의 매수 전략이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규모도 전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세력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40조가 넘는 대대적인 투자 규모를 발표하면서 어제 일부 관련 기업들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LG라든지 SK그룹도 대규모의 올해 설비 투자를 이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비해서 상승폭이 적었고 저평가돼 있다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인식이 거듭되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력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매매 전략을 전일장에서 보였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가 있었던 SFL을 무려 181억 원 매수했고요. CJ 옵쇼핑 137억 원,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덕산하이메탈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OCI 머티리얼즈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페스, 서울반도체, 이오테크니스, 멜파스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CJ 홈쇼핑이 중국에서 홈쇼핑 채널을 따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CJ 홈쇼핑만 홈쇼핑 유통업체가 한 종목
편입됐을 뿐 나머지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대부분 IT 부품 관련주입니다. 여전히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고 매출이 고정 매출처가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미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은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대부분 실적 호전주죠. 펀더멘탈이 좋은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코스닥 시장에서도 구성하시면서 매수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모습 하루 소폭 매도하는 날도 있고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 초반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규모도 미진하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코스닥 시장과 오히려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고 또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어제장에서는 투신권의 펀드 환매를 포함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매도를 보였지만 오늘은 바로 현재 850억이 넘는 매수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긍정적인 마인드, 다시 말해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급별로 어떤 종목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지 이 관심 종목 추려주십시오. 네, 이 참 금요일 날은 매수 관심 종목을 선정해드리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어렵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금요일 날 이 시장 전략이라든지 종목 전략을 잘못 드리면 주말 내내 제 귀가 간지럽거든요. 저도 괴롭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전략을 내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 본다면 가는 말에 채찍질을 가야했다고 지금도 사야 됩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저한테 예, 당연히 지금도 사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장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오늘 매수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지. 자, 금요일장입니다만 오늘 매수 관심 종목 오늘도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겠죠? 세계적인 반도체 메모리 제조업체고요. 최근 들어서 지난해까지는 D램 가격 하락, 그리고 그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해서 사실 반도체 관련들이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그래도 지난해에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그러나 삼성전자체의 나머지 종목군들은 조정폭이 깊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크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12월 달에는 포스코에 대해서 양매수 전략을 보이면서 포스코를 매집을 했죠, 근데 가지도 못하는 종목 기관과 외국인이 왜 매수하냐 하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들어서 포스코가 강하게 반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 전략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그만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향후 성장성과 주가 바닥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하이닉스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1년도, 10년은 올해는요. 영업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는 것이 애널리스트 보고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적정 매수 가격대. 주초에는 25,000원대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26,000원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지수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이닉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연말 10월 달부터 계속 바닥을 다졌어요. 물량을 소화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서 지난 11월 말에 고점을 돌파했죠. 돌파했다는 눌림목. 예, 매수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일주일 동안 많이 올라왔었냐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크게 보면은 주봉을 한번 보시죠. 주봉이 이제 쌍바닥 찍고 돌아 나가는 모습이죠. 이제 쌍바닥 치고 돌아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오늘 26,000원을 전후한 시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하이닉스가 보합이네요. 보합 마이너스 내려온다면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하이닉스였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 모처럼 코스닥 시장 종목 중에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외에도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렇죠. IT 부품 관련주를 포함해서 고정 매출처가 있는 그리고 대기업에서 출자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이런 회사들은 눈여겨보셔도 좋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도 대장주 중에 하나
OCI 머티리얼즈를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뭐 OCI 그룹이죠. 뭐 회사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회사는 반도체라든지 TFT, LCD, 공정용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OCI 머티리얼즈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설비 증설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설비 증설로 인해서 시장 지배율은 더 향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종목은 고가주입니다만 코스닥 시장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의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적정 매수 가격대는 11만 5천 원을 전후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네요. 현재 한 1,600원 정도 조정을 받은 11만 3,700원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적정 매수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 머티리얼즈. 자, 일봉의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편안하겠죠? 자, 주초, 올해 들어서, 주초부터, 자, 신년 새해 들어서 3일 동안 급등, 그리고 어제 오늘 눌림목의 과정, 예. 그러니까 1차 상승에 따른 눌림목, 그 다음 라인, 11만원 라인 또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바닥 거래량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이너스권 때 매수 관심 가져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닉스와 OCI 머티리얼즈 마이너스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관심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윤경환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 특징주 그리고 증권사들이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시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특징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예.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 탄력적이네요. 예, 오늘 현대차가 장중 19만 5천 원까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0.52% 하락한 주가로 시작했으나 장중 한때 19만 5천 원까지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저축은행주들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전날 저축은행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발언에 힘입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부 금융권 은행들은 일부 저축은행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상 최고가 행진을 펼쳤던 코스피가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한데요. 증권사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향후 미국 모멘텀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은 내년 미국 실업률이 최대 1%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국 고용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이에 더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것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증권도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보고서가 코스피 지수의 추가 상승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현재 지표 수준을 볼 때 지난 12월에 실업률 개선 가능성이 높아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미국의 금융, 서비스업의 업황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이 국내 주식 증시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G2의 경제지표 개선과 한국의 금통위의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수의 상승 트렌드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코스피와 상관관계가 높은 S&P 500 지수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옵션 지표 등을 감안할 때 단기 조정은 나타날 수 있지만 외국인의 현물 매수 지속으로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주가와 경기가 탈동조화에서 동조화 경향으로 돌아설 것이라며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의 어닝 시즌, 유럽의 인플레이션 등 변동성 확대의 요인, 이것들이 변동성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윤경환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여러분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투자 해우소가 진행됩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17일부터 저희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을 공식 출범합니다. plus.cntv.co.kr에서 관련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군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실리콘웍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 실리콘웍스가 조정이 약간은 나왔는데 점차 시간이 가면서 좋은 쪽으로 이 전개가 또 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 오르고 있고요. 34,500원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34,000원 선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42,000원까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리콘웍스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정함 대리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이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세 종목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삼성 SDI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18만원 선, 목표 가격 20만원 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0.2% 오르고 있고요. 18만 1,000원 선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20만원 선까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6만 5천원입니다.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24,200원 선에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가 흐름 오늘 긍정적입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25,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목표가 26,700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세가 이어졌는데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시스템에 대해서는 8,500원 선에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 만원 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역시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 오르고 있고요. 8,71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 해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 이 문자 빨리빨리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초반부터 문자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서울전화입니다. 3153-2611번 그리고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리서치 가이드의 윤재성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좀 부진했다가 다시 또 상승으로 흘러갔다가 그 폭이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은 혼조세인데요.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로서도 시장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3일 정도에 대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외국인에 대한 매수 기조도 전혀 꺾인 것이 없고요. 또 더군다나 제가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거의 고점 대비해서 이번에 1월 달엔 100포인트 정도에 대한 상승을 열어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이번 달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완급 조절에 대한 그러한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양호하게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보수적보다도 약간 좀 공격적인 투자가 지금으로서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시장을 한번 투자로 한번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상담을 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전화 상담입니다. 기신전기를 가지고 계신 분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신전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예, 6,200원에 네. 50% 가지고 있어요. 6,200원에 50%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 11월 달쯤 한 것 같아요. 11월쯤 되셨고. 예, 예. 지금 그 이후라면은 매수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왔어요. 예, 예. 네. 50% 비중에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겁니까? 그냥 조금 네. 한 건데 그렇게 됐어요. 좀 높게 산 것도 있고요. 조금 더 밑으로 산 것도 있고. 근데 그렇군요. 그냥 알겠습니다. 사다 보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또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신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네. 네, 기신전기.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이제 회사 자체가 이제 좋은 회사로 이제 평가가 나와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몰드베이스라고 하는 이제 금형을 제작하는 이제 전문 기업인데요. 이제 상당히 이제 매년 10% 정도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올해에도 꾸준한 실적이
증가가 될 것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6,200원이시면 지금 이제 소폭의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긴 한데요. 회사 자체에 대한 상당히 성장성과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의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현재로서 이제 박스권에 대한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정적인 지지선만 확보를 해 두신다면 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박스권에 대한 그 밴드를 보시게 되면 한 5,600원 정도에 대한 박스권 하단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5,600원 정도에 대한 이탈만 없다고 한다면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서 아마도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에서 한 7,000원 정도까지에 대한 상승은 열어두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7,000원 정도까지에 대한 홀딩 전략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문자로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조화제약 문자가 와 있습니다. 조화제약 매수하신 가격 4,650원에 매수를 하시고 비중 20%. 이분 저희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코멘트를 드리기로는 4,900원 통과하면 다시 한번 연락을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상승세 계속해서 걸어왔습니다. 5,230원이면은 수익도 꽤 많이 나셨고요.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예. 어제장에서 이제 상당히 급등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도 이제 일정적인 또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화랑과 더불어서 이제 제약주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좀 상승했던 모습인데요. 지금 4,900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가격대가 이제 직전 고점 부분이었었습니다. 이런 직전 고점대를 강한 거래량 수반을 하면서 돌파를 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상승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이 더 추가적으로 작용한다면 주가는 상당히 좀 더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접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오늘 5,000원대, 5,1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실 때 지금 일단 선절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겠는데 4,900원 돌파했기 때문에 네. 4,900원을 지지선으로 설정을 하신 이후에요. 4,9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서 한 5,500원 이상부터 5,500원 이상인 6,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테마적인 성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랠리를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 6,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온다면 일정적으로 매수에 대한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우증권에 대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5407님. 매수 시기 지금 적절합니까? 네, 대우증권.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 상단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는 증권주에 대한 랠리도 상당히 이제 기대를 열어둘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 지금 28,000원 정도에 대한 고점 이후에 좀 기관에 대한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수급선을 지금 61선에 대한 그 수급선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반적으로 가는 종목이라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한다면 61선에 대한 지지가 나오는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기관에 대한 매도 물량이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한 번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도 지금 구간이라고 한다면 분할적인 매수 관점 차원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시마다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 61선을 깨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도 한 24,500원 정도까지에 대한 하락을 열어두시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면서 매수에 대한 비중을 점차 늘려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우증권에 대해서 23,000원에 매수를 하신 분이 계세요, 이미. 네. 비중도 20% 담고 계신데, 이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시다 그러면 꾸준하게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계단식의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에 대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기관권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3만원 돌파는 이제 금방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문자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여보세요. 네. 예, 모아텍입니다. 모아텍. 모아텍이요. 예. 얼마에 매수하셨죠? 7,280원. 7,280원에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한 80% 됩니다. 80%요. 알겠습니다. 모아텍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네, 모아텍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제 스태핑 모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회사 자체의 재무적인 상황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 성장성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이제 또 신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제 그러한 새롭게 부품이 이제 공급이 되면서 이러한 기업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또 추가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아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지금 기술적으로 11월 달에 지금 고점 이후에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악화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던 모습인데요. 단기적인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라고 한다면 지금 직전 저점이었던 6,900원, 7,000원 정도 7,000원 정도에 대한 그러한 지지 라인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깨고 이탈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좀 좋지 못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적적인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상승에 대한 도전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일단 7,000원을 이탈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일단 손절을 해주신 이후에요. 다시 한번 저가권에서 한 6,000원대 중반 내지는 6,000원대 초반에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에서는 강하게 다시 매수를 해주신 전략이 좋을 거라시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반등에 대한 이제 시그널이 이제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이제 판단이 들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7,000원대 중반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61선의 저항이 있는 7,700원까지에 대한 홀딩 전략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 연이어 살펴보겠습니다. 6878님께서 LG 디스플레이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비중 20% 가지고 25%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 가격이 45,000원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주가 흐름 살펴보면 지금 41,150원.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손실이 있으시다도 그렇게 큰 차이는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4만원대 초반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중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좀 들고 가실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이제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 업종이 가장 이제 큰 호황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마도 LG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부터도 상담을 드리면서 4만원대 이하에서에 대한 매수는 상당히 좋을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성장성과 앞으로에 대한 이제 AMOLED라든지 지금 이제 파주 쪽에 이제 구공장을 이제 신축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구공장이 완공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큰 매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흐름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왔겠지만 중장기적인 흐름 아마도 올 한 해 정도에 보신다면 5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 연연하시기보다도 좀 6개월 내지는 그 정도 6개월 중기적인 그 목표가를 보시면서 홀딩하시는 전략이 아마도 수익률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BNG 스틸을 매수를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냥 부탁드려요. 이렇게 문자가 와 있는데요. 9256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죠. BNG 스틸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 점을 봐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상담 요청을 하실 때에는 매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계신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대 몇 퍼센트 비중 가지고 계신지 그에 대한 정보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BNG 스틸 살펴보겠습니다. 네, BNG 스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철강 회사 중에서 좀 저평가된 기업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적적인 측면도 괜찮고요. 지금 또 하나 지금 주목되는 점이 이러한 실적적인 측면과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매수도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볼 때도 지금 현재 이제 전고점 부분에서 지금 움직임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11,600원 정도의 부근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11,600원에 대한 돌파가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한 번 더 고점을 향하는 그러한 갱신 흐름이 나올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대한 매수보다도 이 11,600원 정도에 대한 돌파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 11,800원 정도에 대한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에서부터는 아마도 매수에 대한 비중을 실으시면서 고점 부근이었던 13,000원 이상까지는 한번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을 수 있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11,800원에 대한 돌파 흐름 이후에 매수를 한번 가담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LG화학 살펴볼 텐데요. 998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LG화학 10% 보유하고 계시는데 39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조금 더 둘지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예.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이제 신고가를 돌파한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마도 지금 올해 보시는 이제 증권사에서 내다보는 전망치가 50만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직 50만 원까지에 대한 목표치는 이렇게 그렇게 뭐 과하다라고까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한 해 2차 전지라든지 해외적인 전기차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화학적인 매출의 화학 제품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지금 당장에 대한 소폭의 이익을 확보하시는 것보다도 좀 더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한번 극대화해 보신 전략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매수하신 가격대를 이하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일단은 손절해 주시는 게 좋겠지만요. 다시 한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박스권을 위치했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대를 아마 더 강력하게 지지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39만 원에 대한 이탈만 없다고 한다면 한 45만 원 정도까지의 한 상승은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45만 원까지에 대한 목표가를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5만 원 선 LG화학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해드릴까요? 두산중공업하고 태웅하고 예. 저희가 딱 한 종목 상담을 해드릴게요. 태웅 상담 어떠세요? 그런데 네. 두산중공업하고 태웅인데 네. 두산중공업은 94,500원에 샀어요. 두산중공업을 94,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예. 네, 비중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죠? 비중 한 40%입니다. 40%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두산중공업만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태웅도 있는데 태웅도 좀 봐주세요. 두산만 먼저 해드리고 다음 기회에 저희가 태웅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9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40% 가지고 계십니다. 두산중공업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에 대한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지금 해외 발전 프렌트라든지 그러한 최근의 수주 공시를 보게 된다면 상당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에 저항선과 지지선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아마도 지금 87,000원 정도에 대한 저항선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 지금 일단 상승에 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이러한 저점 부근에서의 다시 반등 나온다고 한다면 87,000원에 대한 이러한 돌파 지점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성장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95,000원까지에 대한 반등이 쉽사리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해외에 대한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도 꾸준한 호재성 공시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손절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은 좀 배제를 해두시고요. 상승에 대한 무게를 좀 더 넣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95,000원 정도까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수가 이상에서부터는 이제 분할 이익 실현 관점이 좋으실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정말 모자랍니다. 지금 문자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한 종목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두산중공업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고요. 다음 기회에 또 다시 연락을 주시면 꼭 태용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문자 상담을 할 텐데요. 롯데쇼핑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2079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롯데쇼핑 10% 비중 가지고 계시고 50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추가 매수도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손실이 좀 크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관에서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보다도 일단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손실이 나오게 된다면 비중에 대한 축소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1월 달이 이제 소비 시즌이다 보니까 1월 달에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제 2, 3월 달에 가게 되면 좀 더 좋지 못한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 지금 44만 5천 원 정도에 대한 마지노선을 보이고 있는 그 지지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44만 5천 원에 대한 지지가 이탈하게 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비중을 좀 더 줄여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44만 5천 원에 대한 그런 지지 라인은 좀 강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44만 5천 원 부근에서부터 양봉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근에서는 아마 매수에 대한 비중을 한 번 더 늘려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근에서 아마 다시 한번 기관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50만 원까지의 상승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44만 5천 원에 대한 그 지지선만 확실하게
정해주신다면 그 부분에서부터의 매수에 대한 비중도 다시 한번 실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볼 문자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33,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40% 가지고 계십니다. 0165님께서 보내주신 한국전력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좀 저조하게 나오고 있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매수하시는 단가에 대비해서도 지금 상당히 좀 손실이 어느 정도 좀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지금 매수에 대한 그 비중을 줄여주시는 구간이 좀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지난달까지만 해도 상당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아마 전고점까지에 대한 도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그 배당락 이후에 그 주가가 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도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부터에 대한 그 반등에 대한 시그널 아직까지는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28만 500원 정도까지 28,500원 정도까지의 하락 이후에는 반등에 대한 그런 지지선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추세가 확실하게 돌아선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28,500원까지에 대한 그 흐름을 확인하신 이후에 그 부분에서는 아마도 지금 현재 매수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더 해주신 이후에 한 3만 원대 부근에서는 매수하신 물량을 다시 한번 줄여주시는 전략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포스코 ICT를 9,700원에 한 15%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네. 향후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제일 궁금하게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9,700원에 15%요. 네. 네. 수익이 조금은 있으시네요. 예, 어제 그저께하고 네. 조금 올라가지고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더 갈 것인가 싶어가지고 보유를 더 해야 되는지 그렇지 네. 않으면 그냥 조금 이 상태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지 싶어가지고 제일 관심되게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포스코 ICT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뭐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현재로서도 지금 현재 그 작년에 지금 포스콘과 포스데이터가 합병을 하면서 이제 엔지니어링 부분과 이제 시스템 통합 SI 부분이라는 그 부분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이제 포스코에 대한 그 1,600억 정도에 대한 공시 계약이라든지 해외에 대한 그런 수주 공시가 잇따라 나오면서 올 한 해 매출액에 대한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마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합병한 이후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큰 폭의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9,700원에 대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제장에서 확실한 신호가 떴다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어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적으로 강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느껴졌던 9,700원을 확실히 돌파를 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회사에 대한 그 모멘텀이 회사에 대한 그 사업적인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목표가를 크게 잡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한 15,000원까지에 대한 도전도 한번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하셨던 가격 단가 9,700원만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한번 들고 가시면서 15,000원까지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온다면 15,000원까지부터는 이제 이익 실현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태광을 상담 요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5094님께서 이 태광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28,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약간 손실이 있는데 매수하신 가격과 그다지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예, 오늘 1.8%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는 조선 업종과 이제 연관성이 깊다는 그러한 업체인데요. 아마도 조선용 피팅이라든지 이제 플랜트용 피팅에 대한 그 제품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이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한 해 이제 조선 업체와 이제 플랜트에 대한 수주 발주가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5일선을 지켜주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5일선에 대한 이탈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전고점 부근이었던 3만 원 선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금 현재 구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기 때문에
확실한 손절수만 정해주신 이후에는 3만 원까지 홀딩하신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그러니까 5일선이 깨질 수 있는 구간이었던 27,300원 정도를 손절선으로 잡아주시고요. 짧은 대형으로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517님께서 이 효성을 좀 봐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규로 매수를 좀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효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즘 많이 하락했죠, 효성.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우량주 기준으로 보실 때요. 아마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에서는 섣불리 매수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네. 근데 우량주에 대한 가장 좋은 점이 하나가 아무리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한번 매수가라든지 다시 목표 정고점을 뚫는 그러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효성이라고 한다면 전방위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라든지 이제 중공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특화된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만 원권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매수에 대한 접근도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 한 해 지금 10원 원에 대한 돌파도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 또한 이제 IFRS라는 그러한 이제 다시 기업이 재평가되는 그런 걸 평가를 한다면 이런 10만 원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효성 살펴봤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4% 오르고 있습니다. 네, 효성까지 해서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